칠판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합시다. 부등식 풀이하는 게 지금 이틀 동안 하고 있는 내용인데 부등식의 핵심은 결국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만족하는 범위 찾겠다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립대 기준으로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냥 이항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x가 뭐보다 크다? y보다 크다 이 정도 계산하고 끝나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부등식 중에 연립부등식은 거의 없는 편 좀 치자. 연립부등식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핵심은 절대값 부등식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친구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던 게 절대값 부등식이었단 말이야. 이 친구는 결국에 절대값 처리에 좀 익숙해졌었어야 됐는데 절대값을 처리할 거면 절대값 x-a 같은 친구가 있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언제 0이 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x가 얼마일 때 a인 그 순간에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에 여기서 나눠지는 케이스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쪼개졌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절대값 x-a는 상황에 따라 두 개로 씁니다. 어떻게 써요? 그냥 그대로 x-a라고 쓰든가 아니면 부호를 바꿔서 쓸 건데 그대로 꺼내겠다는 얘기는 양수란 얘기니까 결국에 x-a가 0보다 컸다. 정리를 조금 더 하고 나면 x가 뭐보다? a보다 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안쪽에 들어있는 게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들어있는 친구가 x가 a보다 작았다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a인 순간은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보통 한 곳에 붙인다 했었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었고 자주 나오는 유형 문제를 쪼개자라고 하면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식이었어요. 절대값 있고 x-a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누구만 있는 거? 숫자만 있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유형으로 또 자주 보이는 것들은 절대값은 그대로 하나 있을 건데 바깥쪽에 있는 게 2x 플러스 1처럼 어떤 식으로 다른 문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이 되는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건데 x-a인 상황과 x-b인 상황을 합친 친구가 예를 들어서 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빨리빨리 하자고 뭐 책을 펼치네 만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거였고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범위를 쪼개는 거였어. 그대로 나올지 보고 바꿔서 나올지. 그 다음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몇 문제 풀었을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 정도 풀었었는데 얘는 여기 프린트 있으니까 같이 좀 보고 할게. 어쨌든 2차 부등식을 풀 때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부등식 상황을 가져다 이해를 할 때 우리는 함수 간의 관계로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두 함수 중에 예를 들어 파란색이 큰 상황, 다른 걸 빨간색이 작은 상황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이 낮은 곳은 이런 x의 범위에서 탄생하는구나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겠죠. 2차 부등식의 답은 결국에는 어디 사이든가 혹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상황이든가 해서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2차 부등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중근을 갖든가 아니면 허근을 갖는다 하면 생각보다 해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조금 특수한 느낌을 살려서 나올 수 있었겠지. 요 얘기까지 좀 했던 것 같고 항상 성립할 조건은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그냥 생각 조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6번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근분리 파트 있죠. 근분리 파트를 갖고 함축한 3개를 쓸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나와야 니네가 좀 이해가 되는 편이라서 일단 다 떠나서 근의 분리를 하겠다라는 건 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라는 것만 기억을 하자 있었죠.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문제를 풀러 들어갔던 것 같아. 8번 풀었었고 10번까지 풀 수 있다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번 한번 봅시다.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있었어. 이 친구를 풀어내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대. 그럼 상황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지금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를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함수 어떻게 생겨야 돼요?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아래로 블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x축이 하나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이 낮은 곳이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 마주친 점이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뭐야? 3이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빨간색 2차 함수의 부분이 마일과 3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만드는 이차함수는 x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하나로 쪼개놓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게 곧 내가 찾고 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야 된다. 문제 없죠?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b가 얼마야? 마3 제곱하고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이 정도 문제야. 어려운 얘기 없죠? 충분히 근 찾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똑같고 14번 봅시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는 이렇게 있거든. 지금 이제 개수들을 뭐 했어요? 안 줬어요. 개수들을 안 준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x가 있기만 하면 된대요. 언제나 일 필요도 없고 그런 x가 존재만 하면 좋겠대. 그럼 너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2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창을 안 주면 항상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케이스를 항상 나누면 되거든. 한번 해볼게.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보다 컸다고 일단 치고 시작을 하자. a가 0보다 컸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양수겠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겠지. 맞아요? 두 번째 거 오른쪽에서 좀 쓸게.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았다면 얘는 어땠겠어요? 이렇게 블록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 자체가 어떻게? 두 가지로 쪼갤 수는 있을 거고요. 놓치지 마세요. 원래였으면 세 번째 a가 얼마인 것도 봐야 돼? 0인 것도 봐야 돼. 이거는 케이스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를 읽으면 그냥 부등식이라 써져 있지.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최고차가 죽어도 된단 말이야.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을 껴주면 그러면 2차식이어야 되니까 a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은 죽어도 괜찮다. 그럼 a가 0이라고 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0 집어넣으면 그냥 x만 남았겠죠. 맞아요? x가 0보다 크냐 이런 식이 돼 있을 거야. 오케이? 여기 전부 0 집어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상황을 두고 고민을 좀 해보는 거야. 나는 어쨌든 2차 함수가 0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높은 부분이 최소 한 번이라도 존재는 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양수라고 하면 너가 아무리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박아놓는다고 해도 무조건 0보다 높은 부분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어차피 얘 무한하게 올라갈 친구기 때문에 a가 양수기만 하면 0보다 높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a가 0보다 크는 순간 무조건 가능입니다. 존재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가 문제야.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래서 위로 블록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차 함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치? 그러면 물어볼게.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윤이한테 물어봐야겠지? 틀리셔도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하영이가 맞춰줄 거야. 자, 하윤아, 네, 번호를 매기자. 니네들도 다 답은 생각을 해봐. 1번, 2번, 3번 상황이 있다고 치자고.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2차 함수가 단 한 번이라도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거를 만족하려면 1번, 2번, 3번 상황 중에 어떤 상황만 가능할까? 잘 모르시면 찍으세요. 땡! 그렇습니다. 선우 자신 있어? 4번. 3번? 2번은 돼요, 안 돼요? 네요. 2번도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정답은 3번이야. 틀리는 건 상관없고 상황을 잘 이해를 한번 해봐. 이렇게 있었어. 자, 1번만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얘가 하는 얘기는 2차식과 0을 볼 건데 얘가 0이잖아 지금. 그치? 근데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단 한 번도 위를 올라간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0보다 커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1번 상황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상황만 있으면 어때요? 0이 된 적은 있거든? 0을 넘긴 적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갖다가 껴있었으면 어때요? 2번 상황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지금 갖다가 없기 때문에 2번 상황만 있으면 안 되고 3번 상황으로 돼 있어야지 단 한 번이라도 어디?
이런 부분에서 0보다 높아진 부분이 존재하겠죠. 근데 일단 원하는 상황이 저렇게 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2차 함수에 두 실근이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쓸게. 판별식은 결국에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첫 번째 거 그 다음 마지막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계산하시면 a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3a제곱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마이너스 넘기면서 부호 좀 바꾸고 부동호 넘겨도 괜찮겠죠. 일단 식을 계산을 좀 했어요. 이제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3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a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 사이에 존재하면 가능하구나 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게. 지금 여기 있는 친구 a가 0이었다라고 치면 a가 0이었다 치면 갖고 있던 부등식이 더 이상 2차가 아니라 1차 부등식이 되죠. 1차 부등식이 되는 순간 어차피 1차식은 계속 올라가든가 계속 내려가거든. 단 한 번은 0을 넘겼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봐도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봐. 두 번째 가정에 따른 두 번째 결론이었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두 번째 결과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되 0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0이 되더라도 괜찮고 0보다 커도 괜찮으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만 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대답은 뭐가 돼야 돼? 3번이 돼야 될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정 미안한데 일단 체크를 해놔. 내가 지금은 다는 못 봐줘요. 어쨌든 체크를 좀 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어딘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거 뭐 있을까? 미정계수 풀이는 다 했고 16번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좀 어때 보여요? 좀 어려워 보이나? 고민이네. 내가 이거 다 풀진 않고 요것만 좀 알려줄 테니까 여기만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지금 갖고 있는 부등식의 개수들이 특이하게도 a제곱, b제곱이죠. a제곱. 다시 여기도 b제곱, a제곱, b제곱이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수가 a, b가 아니거든. 그래서 기억에 있는 절대값 a, 절대값 b 같은 거를 당장 그냥 보기 좀 귀찮아요. 양쪽을 제곱을 하면 a제곱이 된다고 쳐도 상관없고 b제곱이 된다 쳐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양수 친구들의 제곱이니까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 상황을 a제곱이랑 b제곱으로 좀 읽어놓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좀 계산을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계산 이것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일단 만약에 자신 있으면 눈으로만 봐. 요 상황을 가져다가 그냥 구경을 하려 했더니 조금 어렵다 치자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전부 갖고 있는 걸 뭐 하고 싶은 마음?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얘를 전부 다 넘기면 x제곱의 개수가 a제곱이었고 얘도 b제곱이었지. 넘어가니까 결국에 써지는 식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거기에 x제곱이 첫 번째 개수. 자, 두 번째 친구 플러스 6b였고 여기 마이너스 6a였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놓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b제곱도 똑같이 넘기면 5로 묶어놓고 플러스 5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써놓고 걔가 0보다 크다 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결과적으로 얘는 전부 다 a제곱 b제곱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두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닫아놓으면 0보다 크다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 뭐 크게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넘겨놓고 묶어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녀석을 곱해서 0보다 크다란 얘기잖아. 우리 이 생각을 조금 해줘야 돼.
지금 요 친구 2차식은 x-1 하나랑 x-5 하나가 돼 있을 거고 얘는 인수분해를 뭐 하자 하면은 뭐 a-b, a 플러스 b 요 정도로 써놓을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판단은 항상 이렇게 가야 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오른쪽에 있는 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숫자 덩어리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2차 함수는 상황에 따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그 앞쪽에 있는 숫자 덩어리는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되겠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어지럽니? 그래, 알았어. 다시 해보자. 요 친구, 요 빨간색 친구를 간단하게 옆에 좀 그려보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리고 이 이차함수는 어디서 근을 가져요? 1과 5에서 근을 갖겠죠. 맞아요? 그럼 내 입장에선 저 빨간색 함수가 여기선 플러스였을 거고 여기선 마이너스였을 거고 여기선 플러스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결과 자체가 상황마다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가 바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건 앞쪽이랑 뒤쪽을 곱해서 플러스면 좋겠는 거니까 빨간색이 플러스면 숫자도 플러스면 되고 빨간색이 마이너스면 숫자도 마이너스면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일단 그렇게 구경을 좀 할 거고 내가 기억만 좀 풀어볼게. 니은 디귿은 너네가 해봐. 요렇게 있었어. 주어진 게 너였어. 얘를 정리를 했더니 a제곱과 b제곱이다 라고 뒀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봐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b제곱이 크잖아. 그러니까 둘을 빼면 음수가 나왔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음수 마이너스면 뒤에 있는 게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건 결국에 마이너스 파트가 나와야 되니까 1부터 5 사이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라면 하고 끊었을 때 그랬을 때 주어지는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주어지는 해는 x가 1부터 5 사이야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방금 이 문제 풀면서 그냥 생각난 건데 2차 부등식 자체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거든. 2차 부등식의 핵심은 니네가 써져 있는 이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란 치가 0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의 핵심은 결국에 뭐냐면 2차 함수의 뭐가? 결과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값? y 값이 양수냐 음수냐 따지는 문제였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확장돼서 저런 게 섞이다 보면 가끔 헷갈려 하거든.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뭐 몇 차나 이런 걸 떠나서 가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 너무 어려운 거 하나? fx-gx라는 게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가 있을까? 뭐 a-b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양수다 이런 식으로 식이 딱 써져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가 2차든 몇 차든 상관이 없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양수만 되면 돼. 그랬을 때 2차 부등식처럼 함수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을 끊어놓고 플러스면 플러스 따라가야 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따라가야 되지. 얘가 함수 해석이 돼주니까 다행인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너가 플러스인 경우를 따로 찾아주고 그냥 얘가 플러스인 경우를 똑같이 찾아주고 그냥 그 행동을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2학년 되면 요거 2차 부등식 말고 방금 16번 같은 느낌의 그런 부등식 문제 종종 나와. 지수로가 할 때 종종 나오는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갖고 기억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니은 디귿은 본인들이 푸세요. 넘어가서 17번 볼 거야.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2차 부등식을 한번 그려놔 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는 근이 따로 존재는 해요. 근데 내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9인 것 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아래로 굴러긴 상황이었을 거야. 그쵸? 그리고 얘가 굳이 따지면 두 근을 얼마라고 잡을 수 있어? 여기서 근이 얼마가 나와요?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맞아요? 그 녀석들 중에 누가 클지 어쩔지 모르는데 일단 두 개가 있었다 치고 그럼 그 두 녀석의 가운데가 뭐예요?
두 지점의 가운데 항상 어떻게 찾아? 더해서 나눠요. 평균이니까 두 놈을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 절반하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2차 함수가 누구랑 안 만나면 좋겠어? 마이너스 9랑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맞아요? 마이너스 9랑 안 만났으면 좋겠고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9가 있을 건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만족시키라는 거야? 만족시키지 말라는 거야? 만족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보다 낮은 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9가 더 낮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 들어있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 만드는 A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결국에 원하는 내용이 뭐가 되냐? 풀이가 크게 두 개가 돼요. 풀이가 크게 두 개가 되는데 첫 번째 풀이를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풀이는 x-a 그 다음에 x 플러스 2a-3이라는 함수에 넘겨서 플러스 9까지로 써놓은 친구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0이라는 건 x축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족되는 게 없다라는 해석이 돼갖고 결국엔 내용이 허근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허근 판단은 뭘로 하면 돼요? 판별식으로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허근으로 판단하자 하면 판별식을 쓸 거고 그 판별식이 쭉 나왔다 치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맞아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마이너스 9보다 작은 곳이 없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는 지점은 어때요? 그거는 허락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거나 항상. 근데 상황을 잘 이해를 해봐. 일단 기본 스탠스는 이렇게 두고 원하는 게 작은 곳이 없어야 돼. 작은 곳이 없어야 돼. 작은 곳이 없다라는 건 크거나 같은 것만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같아지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중근까지는 허락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여기서 같다까지는 한번 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선우 이해했어? 다시 말해보자. 말을 좀 편하게 들어봐. 함수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은 곳이 없어야 돼. 거기까지 인정? 그럼 작은 곳이 없다라는 건 나머지 모두는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지. 그럼 같은 곳은 있어도 돼, 안 돼? 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큰 거죠. 맞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크거나 같은 거죠. 같은 것까지 허락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같은 걸 껴도 되니까 판별식에 0을 껴도 된다고요. 중근이 들어가니까. 이해하니? 중간에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같다를 낄 수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허근 구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해줘야 되겠네. 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전개해. x제곱 그 다음에 1차 계수가 뭐냐 봤더니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2 어찌고 저찌고니까 결국엔 뭐가 나와요? 플러스 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3a 요렇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 9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게 0보다 작으면 돼. 이런 식이었던 거야 지금. 하윤아 요게 상수다 상수. 오케이? 요게 계수고. 자 그럼 요 친구 가져다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a-3을 제곱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4배 상수 파트를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계산 어떻게 하면 돼? 다 해야 되겠죠? 이거 여기부터는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렇다고 칠게요. 두 번째 풀이를 따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 풀이를 따지자면 이거야. 결국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잖아.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죠. 꼭지점.
꼭지점이 얼마인지 구경 좀 해보자. 그거를 하려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함수에다 뭐 해야 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집어넣어 볼게. 2분의 a 플러스 3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안 써도 돼? 그냥 듣기만 해. 여기 있는 요 꼭지점 값을 계산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2분의 3 에다가 에다가 곱하기 2분의 3a 그다음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식이 일단 정리가 돼요. 계산값이. 이 친구가 2분의 3이 똑같은 게 보여서 첫 번째 걸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놓으면 a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거는 2분의 3으로 묶어놓으면 똑같이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이 y값이 존재할 건데 이 y값 계산 한 번만 더 할게. 마이너스 4분의 9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결국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상황은 그 꼭지점 값이 마이너스 9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9랑 비교했을 때 꼭지점이 더 높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 값과 마이너스 9랑 비교했을 때 뭐 하면 좋겠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씩 쓰면 되겠죠. 여기 있는 방정식을 또 풀어버리면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두 개를 왜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그냥 고1 친구들 특징인데 고1 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생각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함수 쳐다보는 걸 안 하고 그냥 상황을 이렇게 외워. 이거 부등식이네. 일단 전개 박아야지 하고 전개를 때려. 전개한 다음에 넘길 거 넘겨놓고 식을 막 만들어 계산을 막 해. 그리고 나서는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판별식을 또 써버려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판별식을 쓰고 거기서 답을 내는 게 익숙해지시면 고 2, 3 올라갔을 때 나중에 함수를 여러 개 봐야 되거든. 여러 개 볼 때 이 풀이가 아예 안 돼. 왜냐면 다른 함수들은 판별식을 못 쓸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지금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일정한 풀이거든요. 함수를 그려놓고 원하는 상황은 제일 낮은 꼭지점보다도 마이너스 9가 낮으면 좋겠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판별식 쓰는 것 자체가 저기서 탄생을 하는 건데 알고 있나? 이제 다 지워버리네. 이거 하나는 그냥 얘기를 좀 하고 갈게. 알아서 견뎌라. 그러니까 만약에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 요 함수를 판별식을 쓰면 우리가 판별식 어떻게 써요? 판별식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지. 맞아?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런 거 보잖아.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이 함수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강제로 바꾼다 치면 얘를 가져다 a로 먼저 묶어놓고 A로 묶였으니까 뒤에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까지 써지고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x 플러스 이거 절반에 2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고 앞에 a가 딱 붙어있었다 치면 뒤에 제곱이 알아서 태어나 버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있었던 c를 기준으로 빼기 이거의 제곱을 하시면 4a 제곱인데 약분될 거고 계산 못 따라와도 상관없다. b제곱이야 이렇게 써질 거거든요.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얘가 꼭지점의 y좌표인데 결국에는 c-4a분의 b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만약에 꼭지점이 0보다 크다고 치자. 그럼 생각을 잘 해봐. 2차가 있는데 꼭지점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떠 있었단 얘기겠죠. 맞아요? 지금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치는 걸 계산을 할 거면 양쪽에 4a를 그냥 곱해볼게. 그럼 좌변이 4ac-b제곱이 되죠. 맞아요? a는 양수니까 이렇게 두고 넘길 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0 작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우리가 판별식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라 그래? 허근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이 왜 나온 거라고? 이 표준형에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니는 사실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원래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판별식 쓰는 것 뿐이거든요. 저기서 풀이가 두 가지가 다 되시는 게 맞아요. 넘어 좀 갈게. 근데 18번이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갖고 언급을 좀 하고 갑시다. 18번 문제 보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따로 있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갑자기 얘를 딱 알려준단 말이야. 이거의 해를 좀 찾아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너네가 평행이랑 그런 걸 좀 안 배워서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x였던 자리에 x-1이 들어갔죠. x였던 자리에 x-1이 들어갔지. 이거를 만약에 너가 신나갖고 전개를 다 때리고 계산하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를게. 파란색 이 친구를 가져다가 fx라고 부르면 결국에 fx의 구성 요소 자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빨간색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구경을 해보니까 x-1의 제곱 bx-1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시는 게 맞냐면요, x-1이라는 fx를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근데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이거를 확실히 배우는 게 2학기 때 확실히 배우거든. 그냥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니네가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돼. 파란색 상황에서 1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마 집어넣어야 돼? 2를 집어넣어야 같은 결과를 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던 fx랑 오른쪽에 있는 fx-1은 일단 1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누가 더 느리냐고 물어봤을 때 얘가 더 느린 거예요. 따라가는 결론 자체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가 x-1이 된 걸 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봐야 되거든. 이거는 한번 내가 중3 친구들한테 설명했던 적이 있긴 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평행이동 당한 거야. 그러면 성현아 지금 답이 마3부터 2까지지. 그럼 얘네들도 전부 어디로?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을 해야 될 거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1 오른쪽으로 1만큼인데 이거 3까지. 정답은 4번 되는 거야. 이거 알아 몰라? 알 것 같아요. 아, 넌 들었었어 한번. 수민아 너 이거 알아? 네. 이 내용을 원래 알아요? x-1 이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1만큼 한 건 걸 알아요? 네. 아 그래? 예빈이 몰라요? 그래?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얘도. 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너 중3 때 설명을 했던 건데 이렇게 설명했었거든 옛날에. 1차 함수로만 설명을 좀 해볼게. 여기가 이제 날짜 1이야 1 며칠인지 하고 이게 성적이라고 치자. 오케이? 그럼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김선호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어. 이게 김선호야. 좋아요? 그거를 보고 예빈이가 아 나도 따라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 다음날 든 거야. 성적 나온 걸 보고. 예빈이가 하루 늦게 시작했어요. 이게 이예빈이야. 근데 참 아쉬운 일인데 둘이 재능이 똑같아요. 일단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을 건데 며칠 차이 난다고? 1일 차이가 나야 되겠지. 우리가 두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너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게 디데이로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김선호를 만약에 하나의 fx라고 좀 부른다 치자. 오케이? 그럼 선호가 5일째 공부한 날과 같은 결론을 내려면 선호 입장에서 예빈이는 며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호가 5일째 되면은 요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빈이가 이 결과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6일 차에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빈이라는 친구를 F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선호가 fx였잖아 아까. 예빈이는 fx에서 하나 줄인 상황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겠지. 입력값 자체를. 맞아요? 어쨌든 x자리에 x-1이 붙으면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야. 지금 그래프 이렇게 있던 친구가 어디서 어디였던 거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였던 거야.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보내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답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네, 20번. 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면 좋겠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제가 0보다 낮거나 같은 곳이 5개가 필요하니까 2차 부등식을 일단 그리기는 합시다. 2차 부등식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결국에 두 근이 어디선가 발생을 하긴 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면 혹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없니? 당연히 있죠. 원래 x 마이너스 루트 5k x 플러스 루트 5k 요건데 이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건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아야 돼. 오케이? 해놓고 두 곳을 기준으로 정수 x가 5개가 필요해. 정수 x가 5개가 필요해. 그럼 봐봐. 쌤 제가 이거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게 안 어려워요 하면 인수분해 그냥 하시고요. 인수분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k라는 친구가 0이 될 때를 찾아보자 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걸 찾아볼 거면 x제곱은 결국에 뭐야? 5k일 거 아니야? 여기서 만족하는 x는 뭐가 돼요? 풀마 루트 5k가 될 테니까 그 두 근이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루트 5k일 거고 여기가 얼마야? 루트 5k가 돼야 되겠구나 그냥 생각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앞으로 인수분해가 루트 씌워서 하는 것도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이렇게 좀 찾아서 와야 돼. 그들 찾는다는 생각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지금 요 빨간색 범위 사이에 정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5개 필요한 거죠. 정수가 5개 필요한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구호 자체가 마이너스랑 플러스고 완벽히 대칭이에요. 무조건 가운데 뭐가 들어있겠어? 0이 들어있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뭐야? 0이 있고 1, 마일, 2, 마이까지 끝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운데가 얼마고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루트 5k라는 친구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2보다는 크되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쪽은 신경 쓰지 말죠. 그게 그거니까. 여기까지 써놓고 갖다를 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 갖다를 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0이 되는 것까지 허락해 주거든요. 0이 되는 것까지. 지금 요 상황만 다시 그려볼게. 결국에 x축 딱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지점을 뭐라고? 루트 5k라고 하고 나는 여기까지는 허락을 해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2가 있는 거 괜찮고 이렇게 3이 있는 거 나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5K가 점점 왼쪽으로 가서 2가 된다고 치면 2를 포함해요? 2를 빼버려요? 아직까지 포함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가 2가 되는 거는 허락을 해도 괜찮을 거야. 얘는 2가 돼도 괜찮아요. 반대로 얘가 3으로 가면 돼, 안 돼? 3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요런 답이 일단 기본일 거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는 게 기본 목표라서 제곱하면 4 5K 9 이렇게 나오겠죠? 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K 누구 있지? 1 그 다음 2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K는 얼마야? 1일 거고요. 그 친구의 합은 1밖에 없어서 1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가자. 얘는 그냥 막 만드는 문제라서 이렇게 있는 건데 만약에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를 보신다고 하면 한 개 있는 거에 대한 합은 안 물어봐요. 오케이? 아마 너네 학교 시험에서도 하나에 대한 합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넘어가서 23번. 이번에도 2차 부등식의 해를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 목표가 뭐냐면 계속 그래프를 그려놓고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저 2차 부등식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이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만약에 원하는 상황을 본인이 고르려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항상 그냥 선 3개를 이렇게 그어놔. 선 3개를 그어놓고 이 중에 어떤 상황이 가능한 건지 고민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맨 밑에 있는 이런 친구만 있다고 치면 언제나 0보다 크니까 안 되겠죠? 이런 건 그리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두 군을 가져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물론 있지만 너무 많아요. 그치? 나는 그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에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해요? 예빈이? 그래서 결국에 얘가 된다는 건 판별식이 얼마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라 a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2a 플러스 5가 붙어있는 너가 결국에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a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 마이너스 20 그게 0이라서 결국에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0이랑 a 플러스 2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가능한 a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또는 10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건 양수 a니까 4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2차 부등식 내가 이제 언급하고 잠깐 쉴 건데 특이한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아까 했던 것 중에 요거 있죠. 16번 있죠. 얘가 조금 특이한 문제거든.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좀 특이하다.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자주 나온다 정도? 특히 17번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존재성 계속 물어볼 거고 18번 같은 친구들은 나오려면 나오는데 조금 쉽기 때문에 나오진 않아요. 얘가 평행이동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잘은 안 나와서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 크게 특이한 점이 없으면 좋긴 하겠거든. 크게 특이한 점이 핵심은 항상 그림 그려놓고 원하는 상황 찾아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2차 부등식 얘기 좀 더 할게. 크게 특이한 건 없어요. 크게 특이한 건 없고 26번도 마찬가지로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걸 알아야 돼.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최고차를 안 주면 항상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야. A가 0보다 크면은 이 친구 아래로 블록인 거 맞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어때요? 제가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존재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봤거든. 얘가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지금 이렇게 긋든 중근을 갖든 허근을 갖든 아무 문제 없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근이 존재해버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딱히 볼 필요가 없어. 언제나 가능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다고 치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생겨야 돼요? 위로 블록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뭘 원한다고?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 허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중근 돼 안 돼? 중근도 안 돼요. 결국에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첫 번째는 가능이고 두 번째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 필요합니다. 실근 두 개 보려고 판별식 계산을 좀 할 건데 짝수니까 4분의 D로 쓰면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두 놈의 곱 5A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라서 결국에 A 그 다음 A 플러스 5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결국에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뭐보다 0보다 클 겁니다.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니까? 얘는 안 됩니다. 지금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시작한 거니까. 세 번째 하나만 더 쓸게. 만약에 지금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서 그런데 A가 0이라면 무슨 상황이 생기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0 이렇게 돼버리죠. 맞아요? A가 0이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다. 맞죠? 그럼 원하는 A의 범위가 뭐가 되냐? 결국에 A가 0보다 크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든가지.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친구들 0보다 큰 친구 다 가능했고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친구 이거 두 개도 다 가능할 텐데 마이너스 5는 안 되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크게 특이한 거 없으니까 본인들이 푸시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있는데 29번은 너무 많아서 너네가 풀고 이 30번을 봅시다. 지금 원하는 내용이 2차 부등식이 모든 곳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일단 식을 정리를 좀 해서 올게.
좌변은 2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게 그대로고 우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건 맞죠?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남고 똑같이 이항시키면 플러스 2로 묶었을 때 a-1x 그 다음 플러스 4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언제 0보다 커야 돼? 모든 곳에서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저기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0보다 큰 상황으로 있었다고 칠 거면 모든 곳에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상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중근 돼야 안 돼? 안 돼. 결국에 원하는 건 허근을 가져야 될 거고 제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썼을 때 4분의 d로 쓰고 절반의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두 놈의 곱이니까 4가 될 거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때 틀려오는 건데 이번에 이 8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함수가 0보다 큰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지. 이 흐름이 계속 잘 가야 되는데 시험 때 급하잖아. 함수가 0보다 크네 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요거 계산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남겠죠. a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이랑 a 플러스 1이 되고 걔가 0보다 작아야 돼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써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수 a의 개수 몇 개예요? 0, 1, 2 총 3개겠죠? 정답은 3이다. 괜찮니?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대로 넘어갈게. 넘어가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 쭉 푸시고 이번에 해를 갖지 않을 조건 33번 봅시다.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으면 좋겠대.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2차식이 쭉 있었어.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곳이 있거나 0인 곳이 있으면 좋겠다 했거든. 근데 해가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런 곳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이 원하는 건 언제나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쓸 거니까 판별식 4분의 d라고 쓸 거고 얘는 절반의 제곱 4k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6k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성우야? 작아야 돼요.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 k로 묶어놓고 나서 보면 k-4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k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 범위 나왔으니까 정수는 1, 2, 3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대로 또 남은 거 쭉 볼 거고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 한번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36번. 여기서부터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상황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 누가 기억을 한 사람이 있을까? 정윤아. 네. 혹시 판별식 언제 쓴다 그랬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하면 선우가 대답할 거야. 안 나요. 안 나요? 선우야. 네, 존재 여부.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 오케이. 그러면은 판별식을 언제는 쓰지 말라 그랬지? 위치 물어볼 때. 위치 물어볼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잘 기억하네. 지금은 범위가 제한이 됐다 칩시다. 그럼 범위가 제한이 됐을 때 판별식을 써버리면 해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저 범위에서 있는지는 나도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너네는 무조건 범위가 제한됐을 때 판별식을 푸는 습관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상황을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넘길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K를 내비두고 남은 친구만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그게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이제 상황을 거의 처음 볼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만약에 상수가 혼자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러면 상수 혼자 두는 게 편해요. 만약에 상수가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슬프게 그냥 넘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 2차식 결국에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알아.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전부 다 알지. 그럼 저 2차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오케이?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려지긴 할 거고요. 가운데 축 좀 찾아야 돼. 그럼 2로 묶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x고, 그렇죠? 결국에 지금 있는 요 친구의 절반의 부호바꾼 게 가운데 축이잖아. 여기 1이니까 절반의 부호바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 함수의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일 거야. 오케이? 그럼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나는 마일부터 1 사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가깝겠죠. 마이너스 1 맞아요? 1이 좀 더 멀겠다. 여기를 그냥 1로 잡아버리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제 함수는 빨간색 포인트들만 쭉 튀어났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튀어났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저 빨간색 친구의 결과가 K랑 비교했을 땐 작아야 돼요. 그렇지? 작아야 되는데 언제? 항상 작아야 돼요. 단 한 번도 빨간색이 K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K는 상식적으로 어디 있어야 돼? 지금 빨간색의 최소가 여기서 나오죠. 맞아요? 빨간색의 최대가 1에서 나오겠지. 그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K라는 친구는 그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Y는 K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수민이 알아듣고 있니 지금? 놓쳤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게. 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사실 판별식 원래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범위가 제한될 때도 제한되지 않을 때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풀이는 무조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판별식을 쓸 거면 상황을 네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려서 나는 어릴 때 싫어했었는데 뭐 애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너네가 풀 때는 일단 범위가 제한되면 그려서 풀 거야. 그리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만 넘긴 거야. 그럼 식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불만이 없어요. 그럼 요 2차 함수를 그려봐야지 하고 그려놓고 가운데 축까지는 찾았다 칠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자체가 마이너스 1과 더 가깝잖아. 그치? 여기가 조금 덜 높아질 거고 오른쪽으로 간 1쪽이 제일 높았겠죠. 이 빨간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함수였던 거야. 너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함수인 거야. 얘랑 K랑 비교했을 때 누가 높아야 돼? K가 높아야 돼. 언제? 언제나 항상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제일 높은 것보다도 K가 높아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빨간색의 최대값 찾아보고 걔랑 K를 비교하면 그게 K의 범위가 될 거거든요. 그럼 최대값 좀 한번 찾자. 지금 여기 있는 요 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값이 6일 거고 36번에 최대값이 6일 거고 원하는 상황이 뭐라고? K랑 6이랑 비교했을 때 너가 컸으면 좋겠어. 항상 마지막에 고민하자.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에 고민할 거야. 근데 이제 일단 고민하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같은 걸 뭐해요? 허락하고 있죠. 같아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K가 6이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6이 되는 걸 껴줘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한 K의 최소값은 6이 되고 그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문제 외적인 해석인 건데 최대 최소값들을 물어볼 때 실수 K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 정수나 자연수 K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생각을 좀 해봐. 니네가 그 개념을 모르겠지만 실수 K는 어쨌든 무한한 숫자들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네가 같다를 안 끼고 6 크다 K 이렇게 하면 최소값 K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실수 K잖아 지금. 자연수 K면 7이 최소죠. 정수도 7이 최소지. 근데 실수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 하면 할 게 없어. 6.0000 하나 마지막에 1 정도 되는 친구다 보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닫아줘야 돼요. 이 범위를 6까지 완벽하게 닫아야 돼서 K의 최소는 6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뭐해서 풀자? 그래서 풀자고. 잠깐만. 지금 문제가 뭐였어? 상수가 혼자 있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얘가 왜 중요하냐면 너네 2학년 2학기 되면 3, 4차 함수를 다룰 거거든.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럼 2학년 2학기 때는 3, 4차 함수 막 그래프를 그려서 할 때 항상 이렇게 풀이를 해요. 대부분 이렇게 풀어. 그렇게 되니까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봐봐. 37번은 결국에 a제곱 마이너스 9죠. 맞아요?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친구는 어떤 하나의 상수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맞아?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네가 풀 거면 a제곱만 두고 넘긴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쓰고, 그럼 오른쪽 함수가 깔끔하게 뭐가 돼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왼쪽은 어떤 하나의 숫자 막대기겠지. 그래서 그렇게 구경을 할 수 있을 거야. 풀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밑에 거 볼게. 이 친구도 K가 혼자 따로 뽑히기 되게 좋죠. 그럼 그냥 뭐 해주면 돼? 다 넘겨갖고 한쪽엔 깔끔한 함수, 한쪽은 숫자 막대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여기 지금 아직 없네? 좀 이따가 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분리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좀 힘드니까 하고 39번 빨리 풀어볼게. 이번에는 함수를 몇 개 줄 거냐면 2개를 줄 거야. 2개를 줄 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주어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오케이? 글씨는 잘 좀 읽고, 원하는 상황이 뭐가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하는 내용 자체가 결국에 주어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다가 되는 상황을 원한다 정도의 문제일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부등식 풀이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계산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뭐 이 정도 해볼까? 다 마찬가지인 거 알지? 지금 주어랑 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작은 거겠죠? 그렇게 식 두고 풀었을 때 정답이 마삼 1이니까 네가 적절하게 계산을 하면 mn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겠지. 예빈아 알아들어? 딴 생각하고 있었지? 풀 수 있죠? 네. 일단은 같은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42번 얘기 좀 할게. 이것도 사실 이제 전부 다 같은 얘기야. 전부 다 같은 얘기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1차 함수가 있단 말이야. 상황 이해는 원래 이런 거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원하는 게 2차 함수가 언제나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상황을 원해요. 뭐 이렇게 볼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을 가져다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가 있고 얘랑 mx-7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컸으면 좋겠다? 2차가 언제나 컸으면 좋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얘를 언제나 만족시키는 걸 찾아라 이 정도 상황일 거고, 그럼 넘기면 x제곱 더하기 5-mx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부등식 갖고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0보다 큰 포인트가 언제? 항상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에 원하는 내용은 판별식이 뭐 해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판별식 쓰면 5-m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16이 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항상 위쪽, 항상 위쪽. 그럼 저기 있는 저 부등식을 풀어내면 일단 답은 나오겠다. 맞지? 그런 얘기였군. 지금 문제 보면은 얘 정수 m의 최대값이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를 안 껴줘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답이 나오는 거야. 넘어가서 호환관계 만족 45번 한번 얘기할게요.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의 모든 해가 저 친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대. 그렇게 됐을 때 A 값의 범위라고 하니까 첫 번째 부등식 빨리 풀어보고 시작을 하자. 첫 번째 부등식 나 마이너스가 싫어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아요?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그게 0보다 작거나 같고, 가능한 x는 2부터 5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범위 하나를 구했어요. 물어보자. 두 번째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인수분해가 사실 고1 수학의 핵심인 것 같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두면 돼? A 하나랑 3A 하나로 쪼개놓으면 되겠죠. 마마 붙이면 결국에 x-a 하나랑 x-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얘가 양수 A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A랑 3A 중에 누가 크다? 3A가 크다.
요거 근데 체크해줘야 돼. 우리가 A랑 3A 중에 3A가 크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A가 음수면 반대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A부터 3A까지다.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답이 두 번째 답을 만족시킨데 누가 더 넓어야 될까? 무슨 소리예요? 말을 아예 못 알아들었죠? 이런. 나 지금 생각을 해봐. 첫 번째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답은 두 번째 답에 만족이 된대. 다른 말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어떤 답이 더 넓어야 돼? 첫 두 번째. 번째 답이 더 넓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두 번째.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답이 더 넓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 일단 해볼게. 그러면 이제 원하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답은 여기가 2야. 여기가 5야. 그럼 그 사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답이 뭐 하다고요? 더 넓다고요? 그래서 얘가 A부터 어디까지? 3A까지 이렇게 오겠죠? 범위가 이렇게 생겨야 될 거고 결국에 A라는 친구는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5라는 친구랑 3A를 비교했을 땐 5가 작아야 되겠죠. 같은 거를 허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있다? 헷갈리죠? 일단 같은 거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혹시 엄마가 사준 옷 입어요? 엄마가 사준 옷 입어요? 버리진 않지?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옷을 사왔다고 치자고. 근데 내 미적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범위 속에 있는 옷만 입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 범위가 더 넓어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엄마가 옷을 사왔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얘 상황이 반대인 거야. 엄마 옷을 사왔어. 엄마가 감각이 되게 좋은가 봐. 사왔더니 마음에 다 들었어. 엄마의 정답이 나를 전부 만족했대. 엄마가 더 날카롭고 예리한 미감을 갖고 있나 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범위로 따졌을 때는 엄마 범위가 더 짧고, 오케이? 내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만족을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 거면, 만약에 엄마랑 내가 정확히 같은 범위의 옷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같더라도 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겠지. 맞아요? 그래서 같은 걸 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 3만 좀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A가 있고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2니까 A라는 친구는 3분의 5부터 어디까지? 2까지일 거고 정답은 3번입니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다. 45번 답은 3번이다 표현될 거고 포함관계 이해가 됐으면 절대값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풀어봐. 48번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48번은 일단 x랑 y에 대한 뭔가 식이 쭉 있는 상태인데 원하는 게 뭐야? x값의 최대야. x값의 최대.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을 본인이 뭐 해봐야 돼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서 키워드를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뽑아줄래? 아주 약하시군. 자, 이해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고3까지 어쨌든 수능을 볼 거란 말이야. 니네가 고1 공부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이랑 지금 얘기해보면 고1 때 수학을 힘들어하면 할수록 수능까지 못 가요.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고 치자. 최대 최소를. 우리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 얘를 물어보는 순간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게 무조건 그래프 파악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대 최소를 알고 싶어. 이전까지 큰 생각 없이 그냥 고민 좀 하면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시험장에서 마주쳤다고 치자고.
아무 풀이가 안 떠오르기 되게 좋아요. 어쩌라는 거지? x랑 y가 막 나열은 돼 있는데 저걸로 x의 최대를 어떻게 찾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는 쟤를 마주쳤을 때 무조건 그래프 그리자가 기본이야. 이건 고3까지 통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종종 떠올리면 좋겠는 게 산술기하죠.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니네 산술기하 배웠니? 산술기하 평균 안 배웠어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 b가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나중에 나와요. 근데 곧 나오지 않나? 배워요. 곧 배워요. 고1 때 배우는 거 확정이야.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얘는 나오면 좀 알려드릴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정수 조건이거든요. 정수 조건인데 지금은 실수 x, y지. 정수 조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열하면서 좀 최대값들을 찾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거 아닌 이상은 크게 뭐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문제 딱 봤을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프 그려야지 이 생각해야 돼. 너 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y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2y제곱이라고 y에 대한 2차 더하기 y에 대한 1차는 16y 그 다음 더하기 남은 친구 x만 갖고 있는 거 써보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고 그게 0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볼 건데 판별식 대상이 누가 돼야 될까? 저기 X. y를 기준으로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하나의 숫자로 처리를 할게. 뭘로 처리한다고? 하나의 숫자로 처리를 할게. x에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뭐 난 모르겠고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y에 대한 2차가 짜잔 나왔다 치자. 오케이? 그럼 어쨌든 우리는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황이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처리를 해버리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처리를 해버리자. 그럼 얘는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근데 네모 박스가 숫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럼 뭔가 네가 인수분해를 해서 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여기서 y에 대한 판별식을 쓸 거고 4분의 뒷자리로 한번 쓴다면 요거 16의 절반 하면 8이죠. 제곱해서 64 마이너스 2개 곱이니까 2배에 얼마?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나오겠지.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0이 되긴 돼야 돼. 그러려면 얘가 y에 대한 이차함수를 생각을 조금 해보면 실근이 나와야 돼? 허근이 나와야 돼? 얘 그냥 숫자로 처리하고 이게 0이 되려면 실근이어야 돼? 허근이어야 돼? 실수 xy인데 당연히 실근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는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고 이 y에 대한 계산 결과가 허근이 나오는 건 할 수가 없죠. y가 실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판별식은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락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크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락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식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생겼어요? 2차 부등식이 다시 만들어졌죠. 계산을 좀 할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8x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54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길 거 넘기면서 얼마로 나누지? 6으로 좀 나눌게요. x제곱 마이너스 6, 8에 48이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9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 인수분해를 하시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9까지입니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내가 그래프 그리라는 게 무슨 얘기야? 너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선에서 그리면 돼. 근데 이게 고3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고3은 그릴 수 있어요. 이를 그릴 수 있을 건데 너네가 쉽지는 않겠지 그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만족은 시킬 거야. 그래서 얘가 방정식의 근이 필요하고 그게 실근이어야 돼. 그래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본 거고 그 판별식의 결과를 계속 만족시키기 위한 x의 범위만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은 그런가 보다 정도 이해를 할게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내가 좀 애매한 게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설명하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힘을 좀 너무 적당히 주고 하면 까먹잖아 니네가. 그럼 이게 나오는 족족 틀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한 번쯤은 힘줘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뒤에 있는 활용 파트들은 그냥 풀면 되지 않나?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글씨가 많은 것 뿐이잖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높이가 1.6보다 컸으면 좋겠어. 뭐라고? 높이가 1.6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높이가 뭐예요? 높이를 h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가 높이야 높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마이너스 5t 제곱에 플러스 6t에 플러스 0.6이 있는데 얘가 1.6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컸으면 좋겠다고. 이상이니까 같은 거 허락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겠죠. 여기에 대한 t 범위는 너가 찾을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런 문제였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 때 뭐 51번 같은 거 진짜 가볍게 나오니까 한 번쯤 풀어봐. 연립부등식 잠깐 언급을 이제 해봅시다. 52번 일단은 두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잘 하면 돼. 못하면 안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결국에 x는 뭐보다 작고? 마3보다 작고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다시 두 번째 답은 뭐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8이랑 x 마이너스 3 그게 얼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 자체는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8부터 3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결국에 원하는 x의 범위는 첫 번째 범위는 마3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 8보다 크고 3보다 작죠. 요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이거 못 그리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근데 뭐야? 얘를 뭐 합쳐서 봐야 돼? 겹쳐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얘네가 없으니까 두 번째 것만 볼게. 정현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찍어봐. 겹쳐서 봐야 될까? 합쳐서 봐야 될까? 겹쳐서? 겹쳐서 봐야 돼요. 겹쳐서 봐야 돼. 왜?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이제 말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근데 집합을 먼저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말 자체가 연속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냥 첫 번째 부등식도 성립하고 두 번째 부등식도 성립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린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겠다라는 건 공통분모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겹치는 파트들만 답으로 갖고 와야 돼. 그럼 지금 부등식 써놓은 거에서 겹치는 데는 어디야? 여기가 겹치고 여기가 겹치지. 맞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3보단 작아야 되고 또는 x는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정수 x의 개수 세봅시다. 여기 몇 개 있어요? 5개. 5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 5, 마 4, 마 300, 5개 맞네. 자, 여기 몇 개 있어요? 2, 3 이렇게 해서 2개 이렇게 있겠죠? 둘을 합치면 몇 개? 5개. 7개 이렇게 돼서 52번의 정답은 5입니다 하고 끝날 수 있겠죠. 혹시 하영이 질문 있니 지금? 궁금한 거 없어요? 보영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 일단 알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는 해.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 풀겠다는 건 뭐 하자? 두 부등식의 해를 동시에 만족시키자. 동시에. 뭐 나머지 절대값 포함됐다고 해서 쫄 건 없는데 이거 연습이나 할까? 이건 그냥 지금 시간 줄게. 니네가 풀어볼래? 2분 줄게요. 못 풀겠으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
3초 남았을 때. 구경해야 돼? 그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맞다. 뭘 또 알아 알기는. 네 이거죠. 맞아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 나 3번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어? 아니. 일단 제가 풀어봤고요 방금. 저기까지만. 일단 같이 구경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할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어요. 용서해드릴게요. 요 내용들을 가지고 풀 거잖아. 풀 건데 나는 내 입장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너네는 좀 마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좀 풀어보란 얘기였던 거고 그냥 일단 설명을 한번 할게. 절대값 있는 친구야. 그 뒤에가 숫자야.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가자고. 얘는 그냥 써. 대신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2보다 크다라고도 한번 써보고 응?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쓸 거야. 이거 상황을 내가 외우게 시키고 싶진 않은데 절대값을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a가 예를 들어 b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있다 치고 절대값 x-a가 b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있다고 치면 그냥 내용을 외워도 되거든. 어쨌든 이 상황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 책갈피를 꽂아놓은 거잖아. 맞아요? 책갈피를 꽂아놨기 때문에 사이가 될 거라서 x-a가 마이너스 b부터 b다라고 그냥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면 무조건 큰 작작이야. 무슨 얘기야 그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x-a가 클 거야. 뭐보다? b보다 클 거야. 아니면 x-a가 작을 거야. 뭐보다? 마이너스 b보다 작을 거야. 요 상황밖에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대값을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숫자 내용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2보다 작든가 큰 거보다 크든가 작은 거보다 작든가로 상황을 쓰세요. 그럼 너에 대한 계산은 x가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로 될 거고 두 번째 있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그림을 그려놨더니 겹쳐지는 포인트가 어디야? 마일부터 1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일부터 1까지다. 이렇게 쓰시면 괜찮겠네요. 어때? 수업 시간에 문제 풀려고 하면 좀 싫어? 좋아요. 넌 좋아? 내 친구 중에 옛날에 나한테 얘기해 준 건데 내가 니네 반 말고 약간 어디 반이지? 작년 고2였던 것 같은데 지금 고3 애들인가? 그거 할 때 수업 시간에 문제 풀기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 근데 막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 내 친구한테 말했더니 야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문제 풀기 하면 안 돼 해서 왜 안 되는데 했더니 난 옛날에 학원 다닐 때 막 수업 시간에 쌤이 문제 풀라고 하면은 좀 무서웠대. 그래서 막 자기 혼자 틀릴 것 같고 애들이 막 이렇게 푸는데 자기 못 푸니까 이렇게 가만히만 이렇게 있다가 괜히 질문 시킬까 봐 좀 쫄리고 그 다음에 혼자 무슨 생각하냐면 저 새끼 사실 지도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맨날 어려운 문제만 가서 질문하고 그랬다 했었는데 근데 뭐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거 이 정도 푸는 거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못 푸는 건 상관없고 오늘 집 갈 땐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를 지금 못 푸는 건 상관없고 집에 갈 때쯤에는 풀리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58번 봅시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를 한다. 근데 저 친구가 저렇게 돼 있을 거고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첫 번째는 빨리 인수분해를 합시다. 얘가 원하는 내용은 x-1과 x-4가 0보다 뭐 하면 좋겠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4까지예요. 그치?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두 번째 친구가 일단 중요하겠죠. 두 번째를 갖고 답을 찾아오긴 해야 되거든. 혹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니? 나는 있을 것 같아.
여기를 3이랑 k로 쪼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x-3과 x-k로 인수분해를 하면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끝난 상태에서 고민이 살짝 되는 게 뭐냐면 k랑 3 중에 누가 큰 거야? 를 원래는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정답은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이제 그냥 써놓을 테니까 본인들은 안 써도 돼요. x가 k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들어갔든가 아니면 x가 3보다 작고 또는 x가 k보다 컸다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k가 3보다 작을지 클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여기서 누가 보여요? 3이 보이죠. 맞아요? 근데 x는 3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러면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 상황을 만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상황을 갖고 오긴 해야 될 거야.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있고 첫 번째 결론이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이었어.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3보다 크다는 쓰기가 편해. 3은 여기 있으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쓰기가 편하겠죠. 맞아요? 근데 k보다 작다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k라는 친구가 여기에 찍혀서 갈지 여기에 찍혀서 갈지 이런 것들은 고민이 좀 되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처럼 찍히면 겹쳐지는 부분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버리지. 나는 해로 5만 말했는데 3부터 4만 말했는데 이런 게 태어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원하는 상황이 뭐가 되겠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걸 바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k면 좋겠고 그림상 봤더니 k랑 1 중에 1이 더 커야 되겠죠. 맞죠? k가 일단 커야 될 거야. 그럼 이제 또 다시 궁금한 게 생겨야 돼. k가 그러면 1이 돼도 괜찮은 걸 봐야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는 갖다를 안 끼고 얘는 갖다를 껴주잖아. 둘이 만약에 같은 위치에 간다고 해도 겹쳐지겠니? 안 겹쳐지겠니? 안 겹쳐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까지 허락해도 괜찮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하고 끝날 거거든요. 요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풀 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니?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 정도일 것 같아. 첫 번째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 인수분해가 유일하게 내가 해결책을 주기가 좀 힘들어. 인수분해 결국에 눈에 보여야 하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일단 돼야 돼. 인수분해를 하고 났을 때 상황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답에 보이는 게 나오려면 첫 번째 상황을 선택해야 될 거고 얘가 선택됐을 때 K의 범위를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괜찮은 곳을 찾아와야 되겠죠. 마지막에 갖다를 낄지 말지는 본인이 고민 좀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연립부등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댓글 달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남은 거 마찬가지고 2차 부등식 활용은 지금 문제 안 풀게요. 64번부터 있는 이후 문제들은 본인들은 푸세요. 근데 이제 굳이 시험에는 이걸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나머지 다 괜찮은데 이제 70번 딱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70번 파트가 근 분리 파트거든요. 70번이 근 분리 파트인데 얘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본인이요 근을 구하는 건 이제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하면 근이 제작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근이 존재하는지를 보려면 판별식 쓰면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근이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무슨 수? 양수기까지 바라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뭘 갖고 확인하자고? 함축판 3개를 갖고 확인하자 했단 말이야.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가 원하는 상황이 태어나면 그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놔요. 오케이? X축이 딱 있고 근은 태어났는데 요렇게 태어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함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함이라는 걸 따져보자 라는 건 무슨 얘기냐, 너가 보고 있는 경계값의 함수값을 보라는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 짓는 건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y축 0에서 태어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0일 때 양수여야 돼요. 여기다 0을 싹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k 플러스 2가 나오지. 맞아요? k 플러스 2가 나오고 그게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k의 결론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축도 좀 따져볼게. 축을 따져야 되는데 이 가운데 축은 얼마예요? 하면 여기에 절반의 부호 바꾸는 거니까 2분의 k-3이 되겠죠. 근데 그 축마저도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너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걸 따지고 계산하면 k가 3보다 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뭘 따져야 돼? 판별식 따져야 돼. 그럼 판별식 따질 거니까 두근이 존재해야 되고 지금 써져 있는 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k-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좀 할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되고 그게 0보다 커지겠죠. 맞아요? 계산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얘를 만족시키는 k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뭐가 돼요? 잘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뭘로 찾아야 되겠다? 근해 공식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계산을 좀 할게.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근부터 찾아볼게. 그러면 k는 2분의 마이너스 b 프리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해갖고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24니까 24는 2루트 6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k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곳에서 만날 건데 원하는 상황이 0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 오른쪽에 큰 지점이 얼마고? 5 플러스 2루트 6이고 작은 지점이 얼마야? 5 마이너스 2루트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원래 k가 작다 5 마이너스 2루트 6보다 또는 k가 크다 뭐보다? 5 플러스 2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뭔 짓거리 한 거야? 함, 축, 판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부등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함이랑 축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3보다 커야 됐단 말이야. 3보다 크면서 얘를 만족하려면 이거겠지. 정답은 뭐보다 크다? 5 플러스 2루트 6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갖다를 껴도 됐었나 보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가 지금 두근 모든데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어서 판별식이 중근이어도 상관없나 보다. 갖다까지 껴도 되는 걸로 보고 5번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